그 만화에서는 돌멩이가 슝슝슝슝 그 소녀를 향해서 날아오는 게 이렇게 만화상으로 이렇게 그 돌멩이 조약돌이 클로즈업이 돼서 마치 날아오는 게 조약돌이 아니라 뭐 이만한 돌멩이는 슝슝슝 하더니 소년 앞에 쿵 하고 떨어지는데 그 장면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자그마한 조약돌이 소녀를 향해서 이 바보 하는 말과 함께 그냥 슝 날아왔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조약돌 소녀가 소년에게 던진 거죠. 그래서 소녀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그 개울가에서 사실은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랑 놀고 싶어, 이게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도 소년이 그걸 계속 눈치를 못 채고 피하고 기다리고 막 그러니까 소녀가 하도 답답해서 소녀가 먼저 소년에게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얀 조약돌. 이제 결국 바보라고 하는 것은 왜 너랑 같이 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되겠죠. 그래서 소녀가 먼저 소년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그 매개체가 조약돌이다. 근데 이 조약돌은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소설 뒷부분에 이제 이 조약돌이 또 굉장히 소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소재.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돌이 날아오는데.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사이 길로 들어섰다. 요런 거.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러고 끝나요. 뭐 갈꽃이 뭐 여기저기 뭐 흐드러지게 뭐 피어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꽃뿐 하면서 굉장히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 압축적이고 표현이 압축적이고 간결하고 분위기 보세요.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는 배경. 근데 아주 가을 한복판은 아니고 이제 초가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 요것만 뚝뚝 잘라서 보면요. 시예요, 시.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서정적인 표현이다. 제가 이 소설은 내용과 분위기와 표현이 다 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분위기야 여러분이 느끼실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서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소년이 던졌어. 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갈밭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년과 소녀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갈밭 사이로 소녀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했다. 까치발하는 거죠. 소녀를 보기 위해서. 근데 소녀는 자기한테 조약돌까지 던진 소녀를 왜 이렇게 그 모습을 찾는 걸까? 왜 조약돌 다시 던져주려고? 그건 아니겠죠? 관심입니다. 발돋움까지 하면서도 소녀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소년도 소녀가 싫지 않았던 거죠. 단지 성격이 좀 소극적이어서.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꽃을 안고 움직이니까 처음엔 갈꽃이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소녀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갈꽃밭이야. 게다가 소녀가 또 갈꽃을 안고도 있어. 거기 소녀가 딱 있어. 그러니까 거기 전체가 그냥 소녀 자체도 갈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을 때 이제 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소년의 관점을 보니 아, 소년도 소녀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소녀는 이 갈꽃, 소녀야, 소녀입니다.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좋아서, 관심이 있으니까. 자,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 있잖아요. 지금 소녀 앞에 떨어져 있거든요. 물기가 거쳐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나, 여기 이거 오타네. 대단한 오타네. 소년입니다. 고년이 아니라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녀가 자기에게 던진 조약돌 어디서나 있는 게 조약돌이잖아요. 근데 그 조약돌을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관심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소년과 소녀가 어쨌든 조약도를 통해서 이제 뭐 말은 안 섞어봤지만 어쨌든 둘이 이제 어떤 관심의 표현은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 마문단, 우리 교재에 있는 마문단은 한참 건너뛰어서 이게 사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날 계율가로 나갔어. 여전히 소녀는 소극적이야. 근데 그날은 소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조개를 주어서 이제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소년이 무뚝뚝하게 비단조개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단조개가 소년과 소녀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매개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년에게 같이 저 산에 한번 놀러가 보자고. 그래서 소년은 원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소녀와 놀고 싶어서 집을 버리고 소녀와 놀러 가는 걸 선택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산에 놀러 가서 이제 소나기를 맞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원두막도 지나고 소년이 소녀를 위해서 꽃을 꺾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서 소년이 수류탄을 날라다 세워서 이렇게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소녀가 약간 건강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깨를 떨고 입술이 파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뒤로 며칠 동안 소녀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소나기를 맞고 나서 좀 소녀는 이제 소녀와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소녀가 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 소녀가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우연히 다시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전보다 좀 헬스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녀가 그동안 이제 아팠다. 그러면서 소녀가 엄청난 얘기를 하죠. 이사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소년의 그 윤초신의 그 할아버지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 때문에 소년과 소녀가 헤어지게 되나 보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가 소년에게 이별의 선물로 대추를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되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선물을 하고 싶어서 호두를 따가지고 이걸 소녀한테 줘야지. 그런데 만날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호두를 전해줄 수 있지? 내일이 이사 가는 날인데 내가 직접 가서 줘야 되나? 어째야 되냐? 왜냐면 소년이 여전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면 내일 이사 가는데 가서 이거 선물을 줘야지? 이러면 간단한 건데 소녀는 여전히 소극적.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호두를 반짝거리면서 어떡하지? 가서 줘야 되나? 가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잠결에 마을 갔던 소년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윤초시댁이라고 하는 건 소년의 집, 소년의 할아버지 댁을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 땅, 뭐 밭이고 논이고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년애가 이사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년애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잠결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것만 보면 이 윤초시댁 소년애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근데 악상,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을 말하는데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한자성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건 설상가상. 좋은 일이 겹치는 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과 비슷한 뜻의 속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엎친 데 덮친 격,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악상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냐? 누구의 죽음을 뜻하냐? 바로 소녀의 죽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녀가 죽었어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소나기를 맞고 좀 더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는 죽었구나. 이 악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녀의 죽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어고요.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포풀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아유 증손이라고는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년의 집이 진짜 굉장히 그동안 안 좋은 일만 있었네요. 재산도 다 넘어가. 소녀 죽어. 근데 원래 소녀 말고도 남자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어려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잃었어. 죽었다라는 뜻이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지금 이 소년의 집에 계속 안 좋은 일, 뭐 설상가상도 보통 설상가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설상가상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지금 소년은 이 모든 상황을 잠결에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잠결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잠결에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내가 아직 잠이 덜 깼어. 나 이거 자고 있는 거야. 꿈일 거야.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겠죠.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작가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소년이,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년이 잠결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것이다. 자, 어찌됐든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집까지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좀 병원에 데려갔으면 뭐 완전히 살리진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이래저래 경제적인 형편도 안 도와줬다라는 거죠. 지금 같아서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그 소녀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이 잔망스럽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좀 영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좀 나이에 비해서 좀 어른스럽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 소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이게 유언이야. 이게 유언이야.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처음 소나기를 읽을 때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이게 끝이야? 에이, 뒤에 뭐 있겠지. 왜? 우리가 궁금한 건 소년의 반응입니다. 진짜 소년이 지금은 잠결이라고 하지만 이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오면 소녀가 죽었다는 거 명확하게 알게 될 텐데 그 뒤로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 뭐 소녀야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 소년 불쌍해. 소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진짜 소설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들 좀 약간 황당해하기도 하시고 뒷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근데 결국엔 각자 상상합니다. 내가 상상하기로 소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소녀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제 상상, 이 뒷부분은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고 여기서 지금 소녀가 남긴 유언 속에 자기가 입던 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분홍 스웨터. 산에 올라가서 소나기를 맞을 때 이 스웨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소녀가 소년에게 업힙니다. 그러면서 그 스웨터에 검은 물이 들어요. 그 검은 물의 정체는 뭘까? 자,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얼룩을 보여주면서 그날 내가 네 등에 업혔을 때 옮은 물 같다. 그래서 소녀는 되게 부끄러워하지만 소녀에게는 그 흔적이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의 상징. 그러니까 소녀는 그 스웨터를 입혀서 나를 묻어달라. 나는 그때가 굉장히 행복했다, 좋았다. 그것을 죽어서도 간직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슬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사랑, 어린아이들의 뭐 짧고 순수한 우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이제 이별하게 되고 그럼 다시는 못 만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상황 자체,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읽을 땐 느낌이 없는데 두고두고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오히려 아련한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잘 보셨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많지 않아요. 자, 1번 보시면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했습니다. 알맞은 거, 수식어 많고 화려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있음직할 수는 있지만 있었던 일 아닙니다. 작품 속 인물이 화자가 된다는 건 1인칭 시점일 때 가능하고 이 소설은 3인칭. 소년, 소녀하고 나왔으니까 3인칭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만 맞습니다. 감각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글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서사적 아니고 서정적. 향토적 서정. 정확하죠.
2번이지요. 시골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서정적인 그런 소녀, 소녀의 순수한 사랑. 2번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 3번. 소재의 성격이 다른 것은 했는데 개울, 조약돌, 징검다리는 그 앞부분에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과 관련된 것이고 4번의 분홍 스웨터는 이게 소녀의 옷인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유언 속에 등장하는 그 옷이잖아요. 그 소년과 소녀의 즐거웠던 그 한때의 그 추억을 상징하는 성격이 다른 것은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4번 문제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철없는 개구쟁이 아니었고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년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건 오히려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내성적이고 무뚝뚝해. 그래서 이 소설 전체를 보면요. 소년의 대사가 몇 마디 안 돼요. 몇 마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나 뭐 영화로 만든다면 소년 역할을 맡은 그 연기자는요. 표정으로 거의 모든 걸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몇 마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소녀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워낙 소극적이고 약간 좀 내성적이고 또 약간 무뚝뚝? 마음은 무뚝뚝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마음으로는 소녀를 굉장히 위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답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가 문제까지 풀어서 소나기가 이런 작품이구나.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읽고 줄거리만 알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은근히 알아야 할 게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